안녕하세요.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데요. 오늘은 구글 딥마인드가 최근에 내놓은 제미나이 2.x 모델,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구글이 직접 발표한 기술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새로운 모델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제미나이 2.5 프로 그리고 2.5 플래시 모델들 말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구글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범용 AI 비서라는 비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성능하고 비용 효율성,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특히 그 제미나이 2.5 이게 코딩이나 추론 능력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 그러니까 소타라고 하죠. 그걸 달성했다고 하던데요. 기술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이전하고 비교해서. 네, 가장 큰 변화, 핵심은 그 희소 전문가 혼합, 영어로는 Sparse Mixture of Experts, MOE라고 부르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썼다는 점이에요. MOE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쉽게 말하면 아주 큰 모델 전체를 항상 다 돌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들어오면 그 문제에 맞는 전문가 부분만 딱 골라서 활성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네요. 네, 맞아요. 모델 전체 크기는 엄청 크지만 실제 계상에 드는 비용은 줄이는 거죠. 효율성을 확 높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대규모 모델 함습할 때 불안정성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흥미롭네요. 전체 팀이 다 달려드는 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나서는 느낌이군요. 훨씬 효율적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생각 메커니즘이 진화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아, 네네. 이전 모델들은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답하기 전에 약간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요. 꼭 우리 사람처럼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강화학습, RL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모델 스스로가 추론할 때 필요하다 싶으면 추가 연산 자원을 더 쓰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요? 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요. 간단한 질문은 빨리 답하고 문제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뭐 수만 번까지도 추가 연산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와, 수만 번이요? 대단하네요. 근데 사용자가 이 생각 예산이라는 걸 조절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릴 건지 아니면 좀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쓸 건지 그 사이에서 조절할 여지가 생긴 거죠. 성능과 비용 사이의 균형을 직접 맞출 수 있다. 좋은데요? 그렇죠. 이런 추론 능력 향상이 단순히 텍스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네이티브 멀티모달 능력하고 결합되면서 더 강력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도 정말 놀랐어요. 보고서에 보니까 3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처리한다고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의 코드 저장소까지 그냥 통째로 이해한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거죠? 제미나이 2X 시리즈는 아예 처음 설계할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같이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특히 시각 정보 처리 아키텍처가 많이 개선돼서 예전보다 훨씬 적은 시각적 토큰, 그러니까 정보 조각이죠. 이걸로도 이미지나 비디오를 아주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적은 조각으로 돼요? 네. 여기에다가 또 100만 토큰 이상 처리 가능한 긴 컨텍스트 능력까지 합쳐지니까 정말 방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정보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야, 능력치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능력들이 모이니까 이제 단순히 정보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에 나온 제미나이가 포켓몬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사례가 재밌더라고요. 네, 그 사례가 보여주는 게 흥미롭죠. 제미나이 2.5 프로가 게임 안에서 뭐 길찾기 전문가라던가 바위 퍼즐 해결사 같은 약간 특화된 도구들을 활용해요. 그래서 복잡한 미로나 퍼즐 같은 걸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가상 도구를 스스로 활용한다고요? 네, 이게 결국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어려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컨텍스트 오염이라고 해서 엉뚱한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루핑 현상 같은 것도 관찰됐거든요. 아직 완벽하진 않군요.
네, 그래서 긴 컨텍스트를 활용한 에이전트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분야가 될 겁니다. 하긴 성능이 이렇게 강력해지면 안전 문제도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구글 딥마인드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동화된 레드팀, 그러니까 AIT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AI의 약점을 자동으로 찾아서 공격해보는 테스트 같은 거죠. 그리고 프론티어 안전 프레임워크, FSF 같은 방법론을 통해서 모델의 안전성, 보안, 책임성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합니다. 자동으로 테스트한다니 체계적이네요. 네, 특히 이번 제미나이 2.5 모델은 이전 모델들보다 간접적인 프롬프트 주입 공격, 그러니까 교묘하게 악의적인 명령을 내리는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학습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기억해서 뱉어내는 발견 가능한 기억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훨씬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나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약간 경고 임계값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임계 능력 수준 CCL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외부 독립기관을 통해서도 안전성 테스트를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미나이 2X, 특히 2.5 프로는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추론 능력, 그리고 보고 듣고 이해하는 멀티모달 능력, 또 아주 방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긴 컨텍스트 처리 능력,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능력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랄까 모델 능력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롭고 좀 도전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게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고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맞아요. 특히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의 능력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AI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제미나이 2X의 발전처럼 AI는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심지어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AI 조수가 우리 일상과 업무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당신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